안녕하세요. 요즘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중동 전쟁이 사실상 휴전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국제 유가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보통 경제 교과서대로라면 환율은 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 유가가 안정되면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달러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15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재는 대부분 해소됐는데 환율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달러가 강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을 단순히 강달러 현상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뜯어보면 달러가 강해진 것보다 원화가 유독 약해진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환율을 못 잡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굳이 강하게 잡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재 대한민국 외환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흐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환율은 144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피하고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은 153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완화되고 휴전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안정됐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안팎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이라면 환율도 함께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540원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시장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강달러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달러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생각보다 강해진 폭은 크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약 0.7%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원화는 약 6.7% 하락했습니다. 즉 달러가 강해진 것보다 원화가 훨씬 더 크게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시험 평균은 거의 그대로인데 나 혼자 성적이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어려워진 것도 원인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상태입니다. 현재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강해졌지만 원화가 유독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환율 상승을 이해하려면 달러보다 원화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화는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가 상승의 역설입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규모로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과 대형 펀드들은 자산 비중을 정해놓고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을 전체 자산의 10%만 보유하겠다고 정해놓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 비중이 12%, 13%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10%로 맞춰야 합니다. 결국 일부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습니다. 받은 원화는 다시 달러로 환전됩니다. 그 달러는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 벌어지는 핵심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 조정을 미루면서 외국인의 매도 부담이 더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국민연금도 비율 조정을 위해 국내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조정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원래 국민연금이 소화했어야 할 물량을 외국인이 대신 처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를 과도하게 연결한 분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환율 상승 원인을 단순한 강달러에서 찾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은 복잡한 수급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다릅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은행들이 달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합니다. 은행들의 달러 유동성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즉, 지금은 달러 부족 위기가 아닙니다. 달러 수급이 한 방향으로만 쏠리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국가가 무너지는 위기가 아니라 시장의 수급이 왜곡된 상황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왜 환율을 강하게 잡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를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개입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환보유액입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비상금입니다. 지금 환율을 잡겠다고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큰 위기가 왔을 때 사용할 실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가계부채 규모가 매우 큰 나라입니다. 따라서 환율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못 잡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외국인 자금 유출과 글로벌 수급 변화가 너무 커서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굳이 강하게 안 잡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고환율이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러로 수출한 돈을 원화로 환산하면 수익이 더 커집니다. 자동차와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처럼 해외 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관도 환율 상승에 따른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개입하기 어렵기도 하고 굳이 무리해서 끌어내릴 필요도 크지 않은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환율이 왜 올랐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환율이라는 숫자 뒤에서 실제로 어떤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가 강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했듯이 지금의 상황은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달러는 분명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인 것은 원화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달러가 엄청나게 강한 세상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해진 세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원화 약세의 배경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자금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리밸런싱,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 해외 투자 자금의 이동, 글로벌 자산 배분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고민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얽혀 지금의 환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환율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경제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환율이 내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움직이는가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해야 앞으로의 방향도 읽을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숫자에 대한 공포입니다. 1540원, 1550원, 1560원. 이 숫자만 보면 불안해집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최고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SNS에서는 위기라는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유튜브에서는 곧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에 사람들의 이성을 흔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장 때도 그랬습니다. 2022년 금리 인상 충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위기는 결국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걱정해야 할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공포에 빠지는 것과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는 공포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분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현재 환율을 가장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 중 하나가 외국인 매도라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팔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비중 조정이 끝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매수 구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지금과 반대 방향의 자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전망을 볼 때는 단순히 환율 차트보다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달러 유입입니다. 현재 시장은 달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규모 해외 투자 일치,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글로벌 자금 유입, 해외 상장 자금 유입, 이런 요소들이 발생하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달러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균형으로 결정됩니다. 지금은 달러를 사려는 힘이 강하지만 언젠가는 그 반대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급 변화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현재 정부는 말로는 강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강력한 실질 개입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만약 환율이 1,550원, 1,560원, 1,570원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정부의 태도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외환시장 개입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 강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정부의 의지를 계속 확인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역시 정부가 말만 하는지 아니면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환율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경제, 한국 경제, 금리, 전쟁, 국제 정치, 원자재 가격, 외국인 자금, 기관 자금, 개인 투자자 심리,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환율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사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확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시장은 매우 흥미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고환율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원화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환율만 바라보는 시기가 지나면 시장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환율을 걱정하고 있다면 시장은 이미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 헤드라인보다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숫자보다 원인을 봐야 합니다. 결과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공포보다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결국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환율 1,540원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왜 파는지, 달러가 왜 빠져나가는지, 정부가 왜 강하게 개입하지 않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기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단순히 환율 기사에 흔들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시장을 읽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율은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하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수가 줄어들면 투자 성과는 자연스럽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누구보다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